숙박비는 저렴하면서도 업무 편의 시설을 갖춘 비즈니스 호텔 건립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의 기준이 바뀌고 젊은이들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노인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온양읍 빌라에서 불이나 연기를 마신 주민 한 명이 숨지고 7,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가꿔나갈 영남알프스 서포터즈가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일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7개의 봉우리를 영남알프스라고 하는데요. 영남알프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똘똘 뭉쳤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을 하늘 아래 은빛 억새가 물결치듯 넘실거립니다. 형형색 세계의 등산객들이 대자연의 향연에 흠뻑 빠져 추억을 담아내느라 바쁩니다. 해발 1,000m의 봉우리 7개가 둘러쳐진 영남알프스. 선혜의 자연 경관을 갖춘 영남알프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울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절경이 있다는 게요. 네, 자랑스럽고요. 이번에 서포터즈 너무 영광입니다. 울산 화이팅! 영남알프스 서포터즈는 영남알프스를 보호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영남알프스 서포터즈에는 울산 시민 500여 명이 가입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언양 쪽에 이사를 오게 돼서 주말마다 이렇게 산을 오르다 보니 너무 좋아서 이렇게 서포터즈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산행에 앞서 서포터즈는 공식 발대식을 갖고 앞으로의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하나, 우리는 영남알프스가 대대로 지켜야 할 자연유산임을 인식하고 지키고 가꾸는 데 앞장선다. 서포터즈는 앞으로 1년 동안 영남알프스를 체험하고 보호하며 카메라에 담아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 셋!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호텔을 중심으로 한 고급 숙박시설 부족 사태가 심화되면서 지역의 비즈니스 호텔 건립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롯데호텔에 이어 호텔신라도 울산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전 세계 30개 팀이 참가한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초영문화재 대표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추진위원회를 공경에 빠뜨린 것은 숙박 문제였습니다. 스페인 등의 해외 대표단과 국내 공식 초대 인사를 위해 200여실이 필요했지만 호텔 부족으로 일부는 모텔에서 묵어야만 했습니다. 해마다 방 잡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매년 같은 경우에도 울산에 호텔이 한 대표적인 게 2개밖에 없다 보니까. 현재 울산에는 호텔 8개와 모텔 300개 등 모두 770여 개의 숙박시설이 있지만 관광객이나 비즈니스 방문객들이 머물 수 있는 수준의 숙박시설은 10개가 조금 넘는 실정입니다. 이에 롯데호텔이 2014년 개관을 목표로 남구달동 현대상 인근에 300여실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박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회의실 등 각종 업무 편의 시설을 모두 갖춘 실속형의 호텔입니다. 롯데에 이어 경쟁업체인 호텔신라도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호텔신라 측은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강동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 물색을 마치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즈니스는 물론 관광 수요 역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호텔 투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요즘 60대 분들에게 노인이라고 부르면 기분 안 좋아하시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젊은이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분야에도 노인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노인의 달을 맞아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다루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노인복지관 강당에 신명나는 연주가 펼쳐집니다. 신나게 드럼을 두드리고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70이 넘은 어르신들. 창단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각종 행사에 초청돼 왕성한 공연을 펼칩니다. 배운다는 게 즐겁고요. 음악에 취하고요. 또 하루하루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고 화합을 이룬다는 게 너무 즐거워요.
젊은이들 못지않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들 어르신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실감케 해주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고 서빙을 하는 일도 이제 노인들에게 결코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어르신은 젊은이들의 분야에 진출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커피를 직접 빼가지고 손님들한테 드리고 하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계속 오래도록 건강만 하면 오래오래. 최근 노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노인의 기준이 통상적인 65세가 아니라 70세부터라는 응답이 84%에 달했습니다. 젊은 도시라는 울산도 노인 인구가 7.4%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됐고 2023년에는 노인이 14%를 넘는 고령사회, 2029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공간과 기회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또 어르신들이 이제 재능을 기부하고 외부에 이제 봉사도 다니시고 그래서 이제 인식들이 아마 점차 변화가 될 것 같아요. 받는 노인에서 이제 주는 노인으로. 울산도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지금 이제 노인을 돌보고 보살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대법원이 울산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전 단계로 소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새누리당 정가빈 의원에게 울산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소년재판부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원외재판부 설치는 행정구역뿐 아니라 항소심 구조 개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지역 5개 구군의 교육재정지원금 규모가 최대 2.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중구는 40억 6천만 원을 학교급식 지원 예산 등으로 지원한 반면 울주군은 중구의 2.3배에 이르는 93억 6천만 원을, 북구는 80억 8천만 원을 각각 교육재정으로 지원했습니다. 특히 울주군의 지원 예산은 영어체험센터 구축과 도서관 리모델링 등에 사용돼 울주군의 교육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강료 초과 징수로 학원 등 270여 곳을 적발해 교습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수학과 영어 전문 학원이 85%를 차지했으며 독서실이 12%, 입시계 학원이 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시점은 재작년이 230여 건, 지난해가 30여 건이며 올해는 시교육청이 수강료 상한선 기준을 확정하지 않아 단속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3학년도 수능이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력 관리가 중요한데요. 건강100세 이상미 캐스터입니다. 수능일이 가까워질수록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더욱 커집니다. 긴장감은 어느 순간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따르게 스트레스를 푼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매점에도 많이 가고 음식을 주로 싸오는 편이에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풀려다 자칫 위장장애를 부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불편하게 여겨졌던 음식을 피하는 게 좋고요. 맵고 자극성인 음식은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커피 및 탄산가스가 포함된 음식을 과음하는 것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는 가급적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밤샘은 절대 금물이고 30분 이상 낮잠을 자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많이 마시면 맥박이 빨라져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졸음이 밀려올 때는 목과 등, 허리 근육을 풀어주면 피로감이 쉽게 사라집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하루에 한 30분 정도 가벼운 조깅이나 운동하시는 게 수험생에 충분히 도움된다고 하겠습니다. 수능 당일 긴장을 풀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여유로운 자세와 체력 관리로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100세 이상미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3층에 살고 있던 34살 김모 씨가 연기를 마시고 숨졌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지만 2층 내부와 3, 4층 복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7,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 출입문 부근 신발장과 침대 커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울주군 삼남면 신불산 금강폭포군에서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사는 48살 이모 씨 등 2명이 발목에 골절상을 입어 소방항공대 헬기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15m 높이의 암벽을 따라 등산을 하던 중 추락해 발목에 골정상을 입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51살 정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노래 연습장에서 외부에서 반입한 술을 마시다 이를 제지하는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가 전주 KCC를 누르고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울산 모비스는 오늘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문태영과 함지훈 선수의 활약 속에 KCC를 79대 66으로 이겼습니다. 울산 모비스는 오늘 승리로 부산 KT와 인천 전자랜드에 연달아 패했던 연패 사슬을 끊고 상승세를 타게 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울산지방은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밤늦게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로 오늘보다 높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며 오후부터는 풍랑특보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영남지방 기압골의 영향으로 27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